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하루 10분의 확언. 100일 후의 기적. 조성이 지음. 생각지도. 1장. 위로하기. 1일차. 온니우 당신.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기쁨이다. 당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이다. 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 이 책을 든 당신, 온니유,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하다. 당신은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승자로 태어났다.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위대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적의 존재다. 온 우주가 나를 지지한다. 2일차. 조용한 응원. 울고는 싶은데 울 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울음을 삼키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 일으키면 그보다 더 큰 응원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당신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 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어. 지금을 생각하며 웃을 날이 올 거야. 3일차. 이대로도 괜찮아.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먼저 지구별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 성공이다.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한다는 것, 성공이다. 그 언젠가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 충분히 잘 해냈다. 하지 못한 것보다 해낸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다. 그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말하라. 정이야, 참 잘해왔어. 너 자체로 충분해. 나는 해낸 것이 훨씬 많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칭찬한다. 나 자체로 충분해. 4일차. 당신이니까.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겹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늘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인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있는 그대로 괜찮다. 당신이니까. 나는 나대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 나는 나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5일차 빅 허그 포옹의 마술적인 힘. 포옹은 건강에 좋고 생에 활기를 주며 회춘시켜주고 부작용도 없는 기적의 약이다. 게다가 포옹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 포옹은 아주 이상적인 선물이어서 어느 행사에나 어울리고 주고받기 즐겁고 관심도 담고 있다. 포옹은 완벽하다. 건전지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인플레 걱정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월세도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포옹은 마술적인 힘이 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다. 당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저없이 당신이 먼저 그들을 안아주기 시작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이상 온몸으로 포옹해보자. 당신에게 빅 허그를 보낸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나는 언제나 생기 넘친다. 나는 내 자신에게 관대하다. 나는 하루에 3번 이상 온 마음으로 포옹한다. 6일차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당신의 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소인배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믿고 지지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사랑받고 안전하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내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7일차 그러나 나는 어떤 이들은 내일이 없는 듯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소망이 높아지고 오늘 쌓는 작은 노력들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은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젊음은 내 푸른 생각으로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은 한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한때를 통해서 보게 될 내 모습보다 평생을 통해 보게 될 모습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서둘러 과일을 따서 빨리 익혀 먹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과일을 맛있게 익게 하는 가을 햇살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멈추지 말고 쉼없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순간의 긴장은 늦추지 않겠지만 생활 속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충분한 휴식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하다면 시간은 언제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나는 빛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매 순간 행복하고 항상 감사한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8일차 헐헐. 인간은 크게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세 가지로 분류된다. 거미형 인간은 생산적, 창조적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경험, 지위나 명성 등을 통해 먹고 산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기업 등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쉬지 않고 옮겨다니며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한다. 다수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데기가 되는 아픔, 온몸이 굳어간 아픔을 모면하려고 그냥 애벌레로 여생을 보낸다. 인간으로 치면 자기의 꿈을 접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류의 인생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나비가 된 애벌레는 생애 동안 다른 어떤 곤충보다도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나비가 됨으로써 평생 100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고 꽃가루를 몸에 묻혀 각종 식물과 나무의 열매도 맺게 하는 좋은 일도 한다.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아 숲도 보고 호수도 보고 강도 즐긴다. 고통의 강을 건너 성공의 피안에 도착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건너올 수 있도록 자기의 나룻배를 기꺼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애벌레로 남았다면 평생 나무 잎사귀 정도의 시야에 갇혀 살아야만 했으리라.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장대의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 모두는 나비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 부대끼고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애벌레로 남는다. 나비가 되든 애벌레가 되든 인생은 옵션이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나비처럼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릅니다. 나는 깨어있고 에너지가 충만하여 생기 넘칩니다. (2장) 슬픔과 작별 인사하기. 9일차 뿌르뚱하게 잊지 마라. 딱 한 번밖에 미소 지을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라. 집에서 너무 뿌르뚱하게 잊지 마라. 그리고 거리로 나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항상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부정 속에서 긍정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를 갖고 있다. 11차 뛰어라.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두려움의 장벽을 기꺼이 넘는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 11일차. 너무 걱정 말아요. 인생은 놀랍다. 때로는 지독하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생의 놀라움과 지독함 사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있다. 놀라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독함을 견디고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고 숨을 내쉬자.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가슴 아프고 영혼을 치유하고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이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답다. 놀랍고 지독하고 평범한 것, 그리고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산다는 것. 너무 걱정 말아요. 이 또한 과정이니까. 당신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낸다. 나는 나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나는 언제나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12일차. Are you really okay? 정말 괜찮아?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쿨하게 웃고 있었지만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잊지 못했던 것이다. 잊으려고 하지 마라. 괜찮은 척 하지 마라. 아프면 실컷 울어라. 바닥에 내 발이 탁 닿으면 힘껏 차고 솟아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실컷 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 솟아오를 일만 남았다.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나는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더 좋아진다. 변화는 나날이 쉬워진다. 13일차. 신이 주신 훈련.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할 때는 딱딱한 콩과 같아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에 불리고 돌에 갈아서 자신의 모습이 사그라뜨려 두부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두부가 되는 과정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마음들을 불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껍질을 벗겨야 하며 원래의 형상조차 깨부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 부드러운 모습이 될 수 없다. 내가 선하게 살기로 했는데 많은 고통이 있다면, 맷돌에 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이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콩을 맷돌에 간다고 화학적 성분이 달라지진 않는다. 사람들이 섭취하기 쉽게 물리적 성질만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신이 주신 고귀한 모습을 잃지 않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 구석진 부분을 맷돌에 갈아야 한다. 신이 주는 시련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 그것들을 갈아내고 순수하게 정제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고통과 고난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주신 훈련이라는 것을, 주어진 행복 안에 안주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대체 불가능한 안고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나는 나의 최고의 모습으로 되는 과정에 있다. 나는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성공 역사를 쓰는 중요한 여정에 있다. 나는 매 순간 내 안의 달란트들을 발견한다. 14일차.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모든 미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탄탄대로인 세상이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체격과 지능, 성격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과 취미, 적성도 인공적으로 미리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인공 조작을 거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물질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받는다. 육체적인 고통, 근심, 걱정,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불안이 생기면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키는 알약을 먹으면 된다. 그 알약은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고 돌아올 때도 골치 아픈 게 전혀 없는 특효약이다. 이런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던 소설 속의 존은 신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질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한다는 말인가? 라고 물었다. 긴 침묵 끝에 존은 대답한다. 네, 저는 이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 감사한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다. 15일차 마술적인 힘. 난 항상 마술적인 힘을 믿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 머롤랜드 드라이브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양팔을 쭉 뻗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온갖 장르의 훌륭한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나는 여러 편의 영화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몇 번이고 그 말들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 나는 내게 영화 출연 제의들이 있는데 아직 내가 그 소식들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온 세상을 다 감당할 정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그 언덕을 내려오곤 했다. 그것은 내 가정 환경에서 나온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해독제이자 전적인 긍정과도 같았다. 당신은 자신에게 매일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나는 언제나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내 인생은 눈부시게 빛난다. 나는 사랑, 기쁨, 풍요를 느낀다. 16일차. 지금 당신이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임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박수쳐 주어라. 주위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담대하게 뛰어나가 뛰고 또 뛰어라. 빛을 볼 때까지. 나는 강하다. 결국 나는 해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다. 나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당당하게 일어나 나아간다. 3장 분노 보내기. 17일차 So what? 수년간의 성폭력, 마약 중독, 미혼모에 얼룩진 10대들을 보낸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기자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물으며 상처를 적나라하게 파헤칠 때 이렇게 되물었다. So what? 그래서 뭐? 그건 과거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뭐? 라고 당당하게 되묻는 그녀는 나다움,
존재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녀다움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무엇도 그녀다움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녀다움으로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다움으로 세상을 밝힌다. 그러기에 그녀는 참으로 아름답다. 과거가 아픈가? 마음이 괴로운가? 그렇다면 크게 외치자. So what? 그래서 뭐? 그리고 패스. 아름다운 당신, 당신 다음으로 나아가라. So what? 그래서 뭐? 패스. 나는 내 삶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나는 나답게 나아간다. 나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18일차. 허락하지 말 것. 그들의 진실이 당신의 진실이 되게 하지 마라. 꿈 깨라. 넌 절대로 그거 못해.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넌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들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실이 당신의 진실이 되게 하지 마라. 그들의 관점이 당신의 현실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라.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해로운 에너지를 즉시 차단한다.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가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꺼이 주인공의 삶을 선택한다. 19일차.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히곤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일은 오래 기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상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상해서 불편한 그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전환하세요. 남에게 도움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세요. 대신 타인에 대한 원망은 놓아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찾는다. 나는 고마운 것을 잘 기억한다. 나는 매일 따뜻한 말을 한다. 나는 항상 미소 지으며 기쁨으로 바란다. 나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21차. 진작 할 걸. 어느 스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심플한 방법을 알려주신 이후로 써봤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웃어넘기는 때가 많아졌다. 진작 할 걸. 당신에게도 그 심플한 3단계 방법을 공유한다. 진짜 효과 있다. 1단계. 뭐뭐구나. 거슬리는 일이 생긴다. 3초 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2단계. 겠지.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의 이유를 찾아본다. 3단계. 감사.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연습해보자. 1단계.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2단계.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3단계. 나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 나는 항상 플러스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침착한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삶의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21일차.
행복의 원칙. 우울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우울한 일들만 끌어당기게 된다. 반대로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면 행복한 일들만 끌어당기게 된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어라.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10분 내로 잘 내보내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 모드로 잘 전환한다. 나는 유쾌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22일차. 사람에게 있는 6가지 감옥. 심리학자 케이프 노이드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에 취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의 삶 역시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만 떠올리며 산다면 현재는 속절없이 낭비될 것입니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이 가진 것만 우러러본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불평불만만 이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감옥에서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깨어 있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다. 내 마음은 항상 즐겁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에 집중한다. 23일차. 당신의 가장 짜릿한 순간을 보여주어라.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가장 짜릿한 순간, 사람들이 넌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일을 해내는 순간. 마인드 파워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 대기업 그만두고 뭐? 전재산 투자에 빚까지 내서 미국 교육한다고? 밥? 누구? 다단계 같은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니? 어느 순간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마인드 파워를 강화하며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자고 수없이 다짐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보여주어라. 나는 나를 뜨겁게 지지한다. 나는 항상 나를 믿는다. 나는 언제나 활기차다. 나는 무엇을 하든 잘한다.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24일차. 재정이 하는 순간 바뀌는 기적. 실현. 내가 꿈꿔왔던 멋진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낙방. 최고 득점자로 합격하기 위한 모의고사. 실직. 최고의 CEO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불운. 기막히게 근사한 행운이 찾아오리라는 징조. 실패. 내 자서전이 보다 흥미진진해질 수 있는 소재거리. 교통지옥. 나의 미래를 구상하는 특별 보너스 타임. 진수 테리가 쓴 그녀만의 어휘사전이다. 당신의 부정적인 어휘를 긍정적으로 재정의해보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길 것이다. 분노를 재정의하라. 나에게 분노란 미친 결단을 할 수 있는 동력.
당신의 사전에서 분노란 무엇인가? 재정의하라. 그것만으로도 나의 관점이 바뀐다. 그리고 나의 반응도 바뀐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선택한다. 나에게 분노는 미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동력이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상황이 바뀐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How awesome I am. 이렇게 내가 멋질 수가.